미국 사회는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 이민해 있는 많은 해외 동포들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대적인 단속 이면에는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인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 교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충격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그 한국에서 이 사건을 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충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의 소수계로 사는 미국의 한인들은 지난 만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겪어왔죠.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법의 잣대를 지금 대통령 명령으로 법의 잣대를 갖고서 이민자 그룹들을 이렇게 들쑤시고 있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좀 겪어왔는데 네, 한 가지 좀 한인 커뮤니티들이 이제 충격적인 거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정상회담이 지난 지 한 열흘 만에 이게 터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한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그리고 이 조지아는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자꾸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액수를 투자한 곳인데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의아해하고 이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사실 워싱턴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네,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백악관의 그 논의 구조가 사실은 각 부서별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백악관에는 국가안보보다는 국토안보가 우선하고 국가안보를 국토안보가 다 대신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주도를 하는 이 국토안보 이민이나 난민이나 이런 국내 문제 대도시의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거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다른 나라 관계랑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수사를 하는 거죠. 조지아에 들어가서 수사한 거는 두 가지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수사와 추방. 네. 두 번째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이런 저임금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주로 외국 기업들. 네, 이 두 가지가 미국 백악관이 아주 국정 아젠다 원으로다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지아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 표밭인데 네, 여기가 점점점 민주당 지역으로 변해가는 거에 대한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트럼피들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다른 나라 기업, 외자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워치를 하고 거기에 고용돼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볼 때에는 부당한 거를 가지고 계속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 네. 지금 나오니까 이거는 계획되고 일단에 스케줄로다가 돼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과도하게 한 분위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지난 6개월 동안 겪어왔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국민들보다는 좀 충격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어쨌든 지금 이걸 두고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겨냥했다라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제 대표님께서도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정치권과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까? 조지아주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벌였다라고 지금 현지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조지아주를 놓고 볼 때는 지금 트럼프 권력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정치 세력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지점입니다. 조지아주를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걸 막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라는 바이블 벨트의 중심이 지역이죠. 그런데 조지아의 외자 기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조지아의 대도시가 이민자 그룹들이 세지기 때문에 점점 민주당 지지세가 커지죠.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네. 2024년에는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올해 1월에 취임한 거죠. 네. 조지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이 9명이 공화당이고 5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연방 상원의원 2명 다 민주당이니까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원 의원 한 석을 네. 여기서만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하면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이제 뉴스로 보면 알겠지만 9월 달 시작되면서 이런 이민국이 대도시의 범죄율에 대한 군인을 동원하는 문제하고서 그다음에 이민국의 이 수사, 이 추방하는 거가 더 강도가 높게 되는 게 이 이슈는 미국의 국민들한테서 선거판에서는 되게 인기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라는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내년 중간 선거를 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다라는 건 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지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또 미국의 요구로 공장을 짓고 있는 그 현장을 급습해서 한국인 330여 명을 긴급 체포하고 구금해 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들은 우려를 많이 하죠. 어떻게 네. 투자를 하라 그래서 투자가 오는데 이런 투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느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티피컬하게 이 현대자동차가 어떤 기업인데 이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곳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겠냐라는 분석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네. 한미 관계에 굉장히 그 시험대에 올라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되지느냐가 좀 한미 관계 새로운 관계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그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간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통과 과정을 보면서 네. 이것도 무난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서부터 미국에서는 한국 발로다가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기사들이 나오나요? 사실 워싱턴 백악관의 권력은 외교 안보 부분하고 국토 안보가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외교 안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국토 안보 특히 스티브 밀러나 수지 와일드 같은 이런 핵심 실세들하고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됐는데 이 사건이 난 지 이틀부터 채널을 만들어서 이민국은 철봉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하고 한국 외교관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걸 보고 이 국토안보 쪽에도 채널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예상하는 걸 놓으면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빨리 해결되는 거 이런 사건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기동성 있게 빨리 해결된 적이 없는 거에 대한 평가도 같이 미국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빨리 해결될 거였다면 이것 또한 사전에 막을 수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대표님과 통화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렵게 통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